2013년은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외적이 중심이 되는 피부나 두피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잡소리 엑스파일이 다룰 주제는 두피에 대하여 소비자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민을 늘 해결해 주시는 헤어왕 김재민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프닝 장난 아니에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조금 더 전문가스럽고 방송답게 저희 뭐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 네. 깔끔합니다. 네, 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제가 근데 고민을 해결해 드리나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 좀 시원하게 좀 해결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지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실 텐데 댓글이 없는 걸로 봐서는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도 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소비자 입장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 입장도 약간씩 좀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저희가 두피 관리 이러는데 정확한 용칭으로 두피 관리란 무엇인가요? 두피 관리란 두피에는 이제 피지선하고 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근데 그 유분들이 어느 정도의 먼지와 이물질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T존보다 무려 2배 정도 이상의 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T존이면은 여기 이제 네네네. 하이라이트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거기는 주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름이 없다는 건 기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머지 주름이 많다는 데는 기름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피가 기름이 많이 있으면 이물질들이 많이 끼겠죠. 근데 샴푸로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피 관리를 받으셔야 더욱더 튼튼한 모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게 두피 관리이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나뉘어지는 거죠. 뭐 비듬성, 뭐 지루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네요. 굉장히 많죠. 피부가 보통 8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두피도 마찬가지. 두피도 피부와 똑같은 조직이에요. 근데 고객님들은 이제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두피는 뭐 피부와 다르게 아프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둔감하죠. 네. 상당히. 둔감한 거예요? 그럼요. 민감한 건 아니고요. 둔감하죠. 네. 왜냐하면 모발이 있잖아요. 모발. 이 모발이 위에 이만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펀지에서 옛날에 실험을 핸드폰. 핸드폰. 그거 보고 두피가 되게 못 느끼긴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느꼈긴 했거든요. 네. 그때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이면 이제 이분의 머리 위에다 핸드폰을 진동을 하고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진동을 못 느낀다는 거죠. 집에서 해봤는데 진짜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못 느껴요. 안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그럼 두피 관리는 말씀해 주신 게 제일 기초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피 관리하면 이제 환절기도 됐으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탈모거든요. 요즘 머리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고민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탈모란 무엇인가요? 이게 진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두피 관리인데 이게 미용사들이 건들기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요? 일단 미용사는 미적인 외형적인 스타일링을 주로 그쵸? 한다면 네. 이 모발을 제외한 두피, 피부 이건 마찬가지 피부과가 주 종목인 거죠. 사실은. 근데 피부과에서 이 두피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사실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많이 책정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많이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한의원? 또 그 다음이 두피관리센터? 네. 뭐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라 하면 사실 좀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다라고 손님이 느낄까봐. 그게 더, 그런 부분에도 더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탈모. 네. 탈모로 가기 전에 일단 탈모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을 탈모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발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발 사이클. 그러니까, 모발 사이클이요? 네, 사이클 타잖아요. 타는 거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
그 주기라는 게 있는 거죠. 주기. 예를 들면 머리가 자라는 주기, 성장기. 네. 그다음에 머리가 잠깐 쉬는 휴지기. 네. 그다음에 머리가 빠지는 퇴행기. 네. 그다음에 머리가 다시 나야 되는 재생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털갈이? 그렇죠. 그런 거를 하는 동물들처럼 거네요? 털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된 모발은 힘이 없죠. 네. 그런 건 샴푸잉만 해도 빠지는 거죠. 네. 빠질 건 빠져야 되는데 그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빠지는 게 아까워서 머리를 더 살살 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단단해져야 될 머리들이 탄력이 잃어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탈모를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탈모는 구체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현상이고 집에서 네. 자가 진단도 가능하시고 그 자가 진단법을 알아보셔야겠죠. 먼저.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머리가 빠지기 위해서는 너무 살살 감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한 올도 아깝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세게 감으면 다시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이 탈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인트인가 아니면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이 포인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탈모 진행 중이에요. 네. 솔직히 그런 사람 우리 방송 보면 안 되죠. 병원으로 가요. 의미가 없어. 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빠진 거는 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 방송 탈모 예방? 그렇죠. 예방인데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어디가 좀 저렴하니까 네. 여기를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는 여기가 낫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탈모인 사람들은 저희의 신락 같은 희망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채널 돌려야죠. 저희 방송은 지식엔 네이버 같은 그런 방송이네요.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죽어가는 뭐 불빛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죽어가지 않게 하는 방송. 불이 꺼지지 않게 네, 하는 그래서 방송. 이제 탈모는 네. 예방 아니면 살짝 의구심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걸 빨리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탈모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분명히.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첫 번째가 이제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다 유전적이라고 네, 생각하지 근데 않을까요? 이게 아직 뭐 논문상으로도 어떻게 되지 않는 게 뭐 한 대 걸러 한 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대머리가 아니신데 할아버지가 대머리다. 그럼 내가 대머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수록 탈모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건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생기는 이유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용 탈모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7대3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이 40대 이전에 테스토스테론이 7, 에스트로겐이 네. 3. 여성분이 40대 이전에 에스트로겐이 7, 네.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바뀌는 거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엄청 밖에서 싸돌아다녔던 남자들이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람도 다 피고 이제 와서 설거지하고 마늘 까고 이제 와이프 옆에서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여자분들. 곱상하게 생겼던 여자, 이제 자상했던 뭐 그런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갑자기 이제 바깥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관광버스 춤추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젊었을 때 빠졌다? 그럼 나이 들면 안 빠져요. 사실. 이제 딱 그냥 멈춰요. 근데 그때 몇 개였냐 이거죠, 머리카락이. 멈췄을 때 머리가 몇 개였냐. 40살 되기 전에 머리가 몇 개였냐? 그렇죠. 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잠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40살 이후로도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 정력 가는 거죠. 그럼 저기 네. 엄청나시겠네요. 엄청난 거죠. 대머리. 그러니까 그런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세죠. 세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방송 19금인데 이거 하는 게 있나요? 흥분을 잘한다? 네,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많아서. 건 성적인 흥분을 잘한다라는 거죠. 네. 센지는 모르겠네요.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네. 남성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까지 남성 얘기해주셨어요. 호르몬 있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염, 뭐 공기 이런 거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아마 이제 저번 방송 보시다 보면 여기 굉장히 턱선 찍어버릴 정도로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영양 불균형, 다이어트, 단백질만 먹으니까 탄수화물, 뭐 필수, 미네랄 이런 게 하나도 섭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머리 빠지시는 거예요? 빠지기도 하지만 네. 윤기가 없죠. 푸석푸석하고. 그렇죠. 비타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수면.
수면 부족도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피부 재생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잠을 꼭 자주는 게 좋은데 네. 이제 그 못 자니까 피부도 거칠고 두피도 당연히 피부니까 전혀 재생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열이 막 많잖아요. 이제 커트할 때 보면요. 손님 왔어요. 근데 네. 땀 하나도 안 흘렸는데 두피 보면 엄청 열이 엄청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정수리 쪽이 머리카락이 얇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정리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 탈모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탈모의 요인은 특히 딱히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다. 딱 그러니까 집어서는 네, 말씀을 그 제가 고객님들 중에 이제 관리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받는 건 아니고 관리센터나 이제 피부과 가서 관리 받으시는 분들 봤는데 뭐래요 의사가? 그랬더니 스트레스라고 딱 하더라고. 아 그렇게 나도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만져봐요. 이제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뭉치면 아문이라는 혈자리로 들어가는 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두피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는 혈류가 막혀 있으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정확한 작용들을 못 하기 때문에 머리가 두껍게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많이 뭉치셨다. 어머,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운동 좀 해요. 예를 들면, 회사 직장 다니시나 봐요? 네. 컴퓨터 많이 하시죠? 나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뭉쳐있잖아요. 당연히 뭉쳐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탈모를 이제 줄이려고 이제 홈케어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홈케어.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몇 개를 추려왔어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몇 가지 좀 준비했죠. 들어볼까요? 네. 그럼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샴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샴푸를 아침에 해야 된다, 저녁에 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게 아침에 하냐 저녁에 하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되게 숱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아 보여요. 네, 저는 아침에 머리 감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저녁에 감았습니다. 원인은 곱슬머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곱슬머리는 아침에 감으면 머리가 부시시해져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2시간, 이렇게 2시간, 이렇게 2시간 자죠.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잔단 말이죠.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이제 비닐을 쓰고 자죠. 비닐을 쓰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뜨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미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녁에 잠을 자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일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땀이 나죠. 땀이 그쵸.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물질이 끼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여자분들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씻는데 머리는 안 감으신대요. 네. 샤워만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더러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머리는 아침에 감으니까요. 에? 아, 이상하다 말이. 그러니까 하루 오늘 일했잖아요. 네. 근데 왜 머리를 안 감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머리 감고 말리 귀찮아서. 아닌가요? 솔직히 그것도 있긴 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일과중에 쌓인 노폐물은 그날 제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두피를 냄새가 안 나게 말리시려면 찬바람, 네. 그 다음에 빨리 말리실 거면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고 벽에다가 마른 수건 깔고 자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머리를 감고 안 감았다 가정해요. 네. 안 감고 벽인니 그러면 매일 갈아요? 벽인니 지금 원래 흰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런색 됐죠? 흰색 아니었어요. 아, 그래? 분홍색. 지금 그럼 분홍색이면 보라색 됐겠네요. 네, 보라색 됐어요. 때 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벽에 이거 잘 때 여기에 있는 기름이 벽에 묻잖아요. 아, 안 씻은 거. 네. 그럼 이제 이렇게만 자겠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 그죠? 네.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여기 피부 어떻게 해요? 뾰루지가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정석이에요. 아침에 감는 이유 안 좋은 거는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유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유분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물질을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피지막. 네. 네, 피지막을 형성해 놨는데 아침에 신나게 그걸 샴푸로 다 씻어버리면 피지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물질이 바로 침투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흥분되네. 그럼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오히려 탈모나 그런 거에 훨씬 좋겠네요. 네. 딱 정해드리면 딱 저녁에 감아야 이거 되겠네. 확 그냥 이거 진짜 이거네. 저녁에 무조건 감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또 머리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머리를 자주 감으면은 머리카락이 더 빠지나요? 머리를 이틀을 감으라는 분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감으라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이틀에 한 번 감으면 머리가 막 기름이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일에 한 번 감는 게 가장 적당하십니다. 2일에 한 번이요? 네, 2일에 한 번. 근데 이제 이거는 곱슬 모발 또는 건성 모발일 경우에 건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감으시면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더욱더 건조해진다는 건 더욱더 주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이. 주름 못 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느슨해져요. 릴렉스 해주잖아요. 광도 좀 나면서. 광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인생이 말라 있으면 되겠어요? 인생 우리 윤택해지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유분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곱슬과 건성은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좋은데 네. 저녁에 혹시라도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면은 38도 정도의 물로 감으면 모발에 있는 이물질은 제거된다고 그래요. 우리 온도가 몇이죠? 사람 체온이? 36.5도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로 충분히 감는 행위를 프레 샴푸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하시면 이제 이물질은 제거가 되는데 네. 두피에 있는 기름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샴푸제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감는 거는 곱슬 모발에 그다음 건성은 추천을 하고요. 네. 지성은 하루에 한 번 감는 게 맞죠. 저녁에. 저녁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네. 헬스를 바디빌더 오랫동안 하신 분 중에 숱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맞다. 네. 바디빌더들은 거의 머리카락이 얇거나 숱이 없거나 대머리거나요. 그리고 맞아요. 키도 작거나. 키 큰 바디빌더는 거의 못 봤어요. 맨날 씻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씻으면 키가 작아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뭔 얘기하려면 단백질을 과다로 섭취하게 되니까 어때요?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영양 불균형이 나는 거죠. 네. 운동하고 또 샴푸하고요. 또 저녁에 운동하고 또 샴푸하고요. 하루에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PT 수업이 있으면 그거 같이 가르쳐주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하는 거예요. 샴푸가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피에 있는 너무 건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머리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호르몬이 이제 과다로 증대하거든요, 사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막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바디빌더들은 숨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운동하러 갈 때면 보시겠죠. 한 번씩 보시고. 정말 그런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은 하루에 한 번, 건성은 이틀에 한 번도 괜찮다. 딱 이렇게. 꼭 저녁에. 저녁에, 꼭 저녁에.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감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짓눌리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는 물로만 한번 헹구시던가 네. 아니면 여자분들 긴 머리 같은 경우는 귀 밑으로 린스를 가볍게 또는 컨디셔너를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피는 건드리지 말아라. 두피에 샴푸젤을 묻히지 말아라.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또 감을 때요. 빗질을 하면 두피 건강에 좋나요? 빗질은 두피 건강에 좋잖아요. 빗질을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머리를 감기 전에 여자의 긴 머리 있죠. 네. 그리고 짧은 머리도 마찬가지죠. 쿠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빗어서 올라가는 행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반대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역행하는 것도 좋고요. 빗질을 하고 샴푸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샴푸를 하는 중에 빗질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물기가 있을 때. 모발은 물기가 있을 때가 가장 예민한 상태죠. 머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 감으로 들어가기 전에 빗질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끼빗이 아닌 촘촘히 박혀있는 쿠션 브러쉬. 왜 도끼빗으로 하면 안 돼요? 두피의 혈행을 자극시켜줘야 돼요. 도끼로 찍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쿠션으로 이게 토닥토닥 두드려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빗질 좋아요.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끝이 이렇게 날카로운 꼬리빗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시면은 찰과상이 보여. 두피 뻗겨져. 각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빗도 빗 나름입니다. 쿠션 브러쉬로. 네, 쿠션 브러쉬 촘촘한 거 10,000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감을 때 하지 말고 머리 감기 전에 그렇죠. 쿠션 브러쉬로 네. 빗어줘라. 네. 특히나 긴 머리 여자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가 엉키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또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 머리 감으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긴 머리 이렇게 숙여서 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밑에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렇게 비비잖아. 네, 빨래 비비죠. 빨듯이. 이거 진짜 이거 멍청한 행위예요. 왜요? 머리 다 상해요. 이렇게 안 감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비비지 않아요? 보세요. 네. 샴푸는 두피거든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헹굴 때 이렇게 샴푸가 흘러내리죠. 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샴푸는.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사람 여기 심리 찝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린스를 하실 때 이제 이렇게 긁으면서 린스를 풀어주는 작업. 린스라는 거는 대전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입혀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린스를 하고 오래 헹구시면 또 안 돼요. 빨리 헹궈야 돼요. 그럼 머리가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어. 가볍게 헹구는 거죠. 가볍게.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샴푸제는 오래 헹구는 게 맞고요. 네. 린스제는 가볍게 hend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촥! 아주 좋습니다. 그럼 머릿결이 되게 좋아집니다. 찰랑찰랑해지겠네요. 아니 그냥 좋아집니다. 찰랑찰랑까지는 아니고요. 네. 방송이 솔직해야 돼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준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죠. 5가지 준비했거든요. 이제 4번째인데 그러면은 이제 모자 많이 쓰시잖아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패션이나 뭐 이제 안 씻은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모자를 쓰면은 두피에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안 좋은 건가요? 모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모자가 있죠. 이제 피디님이 이제 모자 하나 딱 투척해주겠죠. 선캡. 그러니까 여기는 창이 있는데 여기는 열린 모자. 엄마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이런 모자가. 외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셨는데 네. 화상을 입어서 왔거든요. 두피예요? 네. 더운 나라 가셨는데 이제 그냥 모자를 안 썼던 거죠. 근데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두피에 선크림 발라요? 아니요.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햇빛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데가 두피인데 관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외출을 하실 때는 모자를 쓰는 게 맞죠? 네. 가려져 있는 모자를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네. 네. 근데 모자라고 썼는데 선캡은 얼굴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피부? 외형적인 기미나 이런 잡티가 안 날 뿐이지 두피가 노화되면은 주름이 처지죠. 그렇잖아요. 내려오니까요. 네. 네. 얼굴에 피부가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피가 굉장히 보호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막혀있는 모자를 쓰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이제 남성 미용실에서 근무할 때 제가 좀 알아본 결과 하이바를 쓰고 근무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거 안전모. 네. 그분들 중에도 숱이 많거나 그 다음에 머리가 두꺼운 사람이 없어요. 땀이 차니까요? 그렇죠. 땀이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그러니까 모자를 쓰실 때는 장시간 내가 모자를 쓴다면 모자를 쓰기 전에 여기 안에다 손수건을 하나 깔고 모자를 쓰시면 좋아요. 그럼 수건 깔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네, 그게 정말 현명하신 거고요. 아니면 모자 속에 신문지를 넣어서 쓰시면 좋고요. 왜요? 그러니까 땀이 땀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 가도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도 하이바 쓰기 전에 손수건을 안에다 넣고 쓰거든요. 그리고 틈나면 대로 빨리 통풍을 시켜주시고 머리를 시원하게.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자는 자외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외출하실 경우에는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실내가 아닌 실외에 계실 경우에 쓰시는 게 좋고 선캡은 안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에 손수건이나 신문지를 넣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계속 명쾌한 확답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현장에서 제가 다 질문하고 다 한 거거든요.